이란에서 79년에 이제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이슬람 신정 체제로 간 게 이슬람 혁명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팔라비 왕조에 대해서 뭐가 불만이었길래 네. 혁명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뭐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팔레비 왕조 때 굉장히 그 개방적이었던 이란의 그렇죠. 모습이 유명한 있었고. 사진들 있죠. 테헤란 그 여대생들의 미니스커트. 70년대 보면은 유러피안하고 음. 아메리칸하고 적당히 섞인. 자, 그러면 팔라비 왕조의 무엇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네. 혁명까지 일어나게 됐는지 팔레비 왕조를 좀 알아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1921년에 카자르 왕조의 군인으로 있던 레자 칸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텝을 밟아가지고 네. 이제 1925년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왕으로. 예, 왕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라비 왕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군인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란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네. 이란과 이라크 전쟁을 지난주에 이제 다 말씀을 드렸죠. 네. 왜 전쟁했는지.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 아직 이제 끝나지 않은 얘기가 많은데 사실 네. 이란은 뭐 역사가 원체 오래된 나라다 보니까 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뭐 거의 튀르키예 급으로 이제 끝도 없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또 지겨우실까봐 일단은 핵심적인 것만. 가장 핵심적인 거. 네. 근데 현대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은 이제 이슬람 혁명이라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슬람 혁명과 관련된 이슬람 혁명. 네.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혁명이라는 건 사실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가족의 이름을 바꾸는. 네네. 네, 뭔가 이제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꾸고. 새로운 걸 이제 바꾸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뭔가 무너뜨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무너뜨릴 대상도 없으면 혁명도 아니죠. 예, 뭔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왜 무너뜨려야 되는지, 네. 뭐가 불만이었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혁명 이전에 이제 왕조 팔라비 왕조에 대해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이 이제 79년인가 하여튼 그때쯤 네네. 이제 일어난 거죠. 네, 이란에서. 79년에 이제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이슬람 신정 체제로 간 게 이슬람 혁명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팔라비 왕조에 대해서 뭐가 불만이었길래 네. 이제 혁명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뭐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팔레비 왕조 때 굉장히 그 개방적이었던 이란의 그렇죠. 모습이 유명한 있었고. 사진들 있죠. 테헤란 그 여대생들의 그 미니스커트. 정말 70년대 보면은 유러피안하고 아메리칸하고 적당히 섞인. 사실 그 이란 분들은 보면 이 키도 크고 네네. 헌칠하고 그다음에 서양인 같은 네, 서양인 느낌이죠? 같죠. 네네. 사실 그래서 맨날 아시안 게임 할 때마다 저는 좀 불만이에요. 아시안컵 축구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아시안 맞나? 네.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이제 한번 그렇게 가면 되돌아오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또 네. 그런 나라들이 또 있더라고요. 많죠. 뭐 아프간도 사실 아프간도 그랬었고. 그렇고. 예. 네. 자, 그러면 팔라비 왕조의 무엇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네. 혁명까지 일어나게 됐는지 팔레비 왕조를 좀 알아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정프로님도 그렇고 팔레비라고 하는 게 편해요. 사실은 팔레비. 네. 근데 요즘에는 익숙하고요. 요즘에는 팔라비라고 이제 팔라비가 맞아요. 표기를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70년대부터 보던 사람들은 팔레비 이게 되게 편한데 팔라비 네. 왕조입니다. 그 이란은 옛날 페르시아부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왕조들이 이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이제 반복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네. 그 왕조들 중에 제일 마지막 왕조가 팔라비 왕조예요. 딱 왕 2명이었어요. 왕 2명. 예. 왕조의 왕이 아빠하고 아들 땡이에요? 그렇죠. 끝이죠.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27분의 이제 왕이 쭉 이어졌었죠. 근데 이제 팔라비 왕조는 아버지하고 아들 딱 두 사람 하고 끝난 이제 그 왕조였죠. 단명했네. 네. 그래서 이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이제 카자르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카자르 왕조. 그래서 1794년부터 네. 이제 한 1920년대까지 네. 이제 왕조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딱 느낌이 보시겠지만 18세기 후반, 19세기 이러면 이 유럽이 온 세계를 이제 쥐어패고 다니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페르시아도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든 이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921년에 이 카자르 왕조의 군인으로 있던 레자 칸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텝을 밟아가지고 네. 이제 1925년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 대통령도 아니고 왕으로. 예, 왕으로 네.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팔라비 왕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군인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1925년에 시작해서 1979년에 막을 내렸으니까 20세기에 등장해서 20세기에 막을 내린 50년 정도, 남지. 예, 50한 4년 정도 됐던 네. 이제 그런 왕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레자칸이라는 팔라비 왕조의 시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페르시아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나라들의 힘겨루기 장이 됩니다. 이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쪽엔 카스피해가 있고 네. 카스피해 위쪽에는 지금은 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있지만 옛날에는 다 소련, 소비에트가 있었죠. 네네. 예, 그러니까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이 소련, 그 다음에 그거를 막아내려고 하는 전통적인 영국. 이 두 나라가 이제 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서 이제 계속 충돌을 이제 벌이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질이 멸멸한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지켜보던 레자칸, 이 레자칸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1878년생인데 네. 1921년에 그러니까 나이 한 이제 40살 정도 됐겠죠. 보면은 이제 이때 2,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엔 육군 대신, 그러다 총리 대신 그렇게 이제 가는데 이 레자칸은 당시에 이제 이 중동 지역의 가장 선두주자, 어떻게 보면 사회 체제 변혁의 성공주자였던 튀르키예를 유심히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화국으로 가야 된다. 예, 왕정이 아니다. 그럴 때쯤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왕정으로 가죠? 근데 이제 왜 왕정으로 갔냐면 공화국으로 가면 네. 이게 이제 공화국으로 가는 걸 반대한 세력이 많았던 거예요. 이란 당시 이제 페르시아 이란 내부에서는. 아, 그래요? 대표적인 게 영국. 영국? 예, 왜냐면 공화국이라는 것들은 대통령도 있지만 의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땐 딜을 칠 때 왕 하나만 잘 구워 설득하면 삼든 뭐 되는데. 협박을 하면 되는데 이 공화국으로 바뀌면 커버해야 될 전선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예, 아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들도 되게 반발을 합니다. 성직자는 왜 반발하죠? 원래 성직자는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그 모스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영향권을 행사하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었죠,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왕 밑에는 거의 성직자가 그렇죠. 당연히 짱 먹을 수 있는데. 예, 이 테헤란 뭐 수도를 빼고 나면 나머지 동네에서는 뭐 대충 짱 먹을 수는 있었는데 주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뭐 주지사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네. 이제 확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네. 너 공화국 만들어서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말고 왕이나 그냥 왕 해라. 그게 우리 서로 편하지 않겠냐. 아. 그래서 의외로 이제 때 아닌 또 왕조로 이제 되게 됐던 거죠. 개인 입장에서는 또 왕이 더 큰 권력을 또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본인은 좀 갈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밀어붙였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석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동의 석유, 특히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석유는 철저하게 영국이 개발했던 거거든요. 영국이 이제 1901년에 이제 윌리엄 다핫이라는 이제 사람이 처음으로 이 지역에 석유가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석유 채굴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을 찾아가요. 당시에 이제 있던 이제 카자르 왕조의 이제 국왕을 찾아가 가지고 돈으로 구워 삼습니다. 네.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2만 파운드를 줍니다. 꽤 큰 돈이었어요. 2만 파운드를 주고 60년간 이제 탐사권 플러스 채굴권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0만 제곱킬로미터를 이제 확보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면적의 12배 면적에 대해서 채굴을 할 수 있고 예. 탐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탐사를 한 다음에 석유가 나오면 캐는 거죠. 그래서 캐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페르시아 이 카자르 왕조에는 그 16%를 이제 수수료로 주면 끝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분명히 석유가 있다. 네네. 근처에 이제 그 페르시아만 근처에 여기저기서 석유가 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다 했는데 돈이 떨어집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아, 탐사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접어야 되나 싶었는데 그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이제 영국 해군이 네? 야, 우리가 돈 좀 대줄 테니까 너 좀 더 해봐라. 네. 거기서 물러서지 말고. 그래서 이제 영국 해군이 이제 동원했던, 영국 해군이 직접 돈을 준 건 아니고 영국 해군이 동원했던 회사가 당시 이제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네. 당시에 미얀마에서는 벌써 석유가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이제 영국 회사죠. 그 버마 오일 컴퍼니를 동원을 합니다. 니들이 여기 페르시아 와서 좀 도와주고 돈도 좀 내라.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더 탐사를 했지만 1908년 5월까지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7년 팠으면 그렇죠. 안 나오면 진짜 답답하겠네요. 답답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윌리엄 다시가 이제 런던에서 전보를 보냅니다. 돈 떨어졌다. 네. 다 철수해라 이제. 네. 근데 현장에 있던 기사 이제 레이놀즈라는 이제 희추하던 기술자가 있는데 네. 이 양반은 이제 육감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여기 맞아. 좀만 더 파면 나올 것 같아. 나. 네, 냄새가 나. 그래서 철수 지시를 무시하고 팝니다. 오. 예. 파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더 파니까 석유가 뻥 하고 터져 나오는 거죠. 야, 이거 아주 드라마틱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석유를 믿고 이제 이 영국이 당시에 해군성 장관이던 이제 처칠이 영국 해군 로얄 네이비를 석탄이 아닌 석유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당시의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원이었던 것이죠. 예, 이제 이런 와중이 있다 보니까 영국은 이제 페르시아에 대해서 계속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했던 거고 이 와중에 이제 레자칸이 이제 나 대통령이 좋은데 했지만 이제 왕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왕이지만 이제 이 레자칸은 이제 좀 달랐습니다. 생각이 좀 깨 있었어요. 깨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튀르키예 스타일로 이제 세속적인 공화국을 만들고 싶어 했으니까. 네. 그래서 사법 개혁을 합니다. 왕이 아니고 법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돈 마음대로 못 찍어내는 게 아니고 국립은행을 만들어서 독립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개병제를 실시해요. 징병제도 실시하고. 네. 그 다음에 예전처럼 마음대로 못 쓰게 돈을 쓰는 거를 왕 마음대로 못 쓰게 하려고 일부러 미국에서 재정 고문을 불러옵니다. 우리 재정을 어떻게 탄탄하게 잘 운영할지 네가 옆에서 좀 봐라. 네네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놀라시겠지만 이 레자칸은 이제 이 여성의 권리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 여성 해방, 예, 뭐 이런 것들을 주창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테헤란 대학교도 세우고 거기에 남녀 공학. 예. 그리고 더 놀라시겠지만 이제 1936년에는 이제 히잡 금지령을 내립니다. 야,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굉장히 이제 천지개벽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테헤란 같은 수도, 이런 대도시 이런 쪽에서는 유럽 사람들하고 교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시골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이제 단발령 거의 뭐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레자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페르시아에서 이때 바뀐 거예요. 1935년에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에도 많이 나서서 1938년에는 이제 이란 횡단 열차 이런 것도 이제 건설을 합니다. 이거 들어보시면 어때요? 뭐 진짜 나라를 잘 좀 해보려고 많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 당시에 이제 그 전 근대적인 국가를 근대적인 국가로 나는 단지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지만 상당히 개혁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는지 자신의 호칭을 원래 이제 이란에서는 왕을 샤라고 표현했는데 샤한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샤한샤는 뭐예요? 왕 중의 왕이죠. 왕중왕. 그러면 이제 황제죠, 엠퍼러. 라고 이제 불러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개혁 정책을 잘 세웠는데 이제 외교 면에서 보면 좀 미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좀 잘 못 읽은 거죠. 일단 2차 세계대전이 빵 터졌는데 다들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었죠.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참전할 거지? 라고 했는데 일단은 거부하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우리 안 합니다. 우리 힘 없어요. 이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영국이 불리한 것 같네. 초반에 막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치 독일하고 이제 거래를 틉니다. 이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별로 안 좋은데 이 친구. 내가 지금 당장 손이 없으니까 너 손 못 봐주지만 이제 한번 쥐업해줘야겠구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던 차에 옆 나라인 이라크에서 당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제 정권이 반영 친독 이제 세력이 이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영국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위기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영국하고 아웅다웅이었던 소련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 미국과 더불어 연합군 소속이었잖아요. 근데 이 물자를 공급받는 루트 중에 하나가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란을 통해서 공급받는 루트였는데 여기가 자꾸 독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낌새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1941년 8월에 이제 뭐 선전포고 이런 것도 없이 기습적으로 침공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쫓아내요. 이 레자칸을 쫓아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네가 순순히 물러나면 너 왕조는 유지해 줄게. 네 아들 왕 시켜 줄게. 너만 가라고 했던 거죠. 가요? 예, 갑니다. 아들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는 물려주고. 조건으로 나는 그래서 이제 이집트 뭐 이런 쪽으로 다른 동네로 갑니다. 보면은 거기서 뭐예요? 그냥 가서 이제 그냥 이제 망명객 생활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굶어 죽지 않게 뭐 이제 최소한의 것들은 이제 영국이 이제 해주겠지만 챙겨주지만 내가 여기서 더 개기다가는 나도 내 아들도 우리 왕조 자체가 이제 무너질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니까 나 갈게. 그러고 이제 툴툴 털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팔라비 왕조는 왕이 두 사람인데 왕 두 사람이 다 결국 이렇게 떠요. 예. 끝까지 이렇게 잘. 예, 그냥 뭐 이렇게 그 왕을 하다가 이제 승화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외부 압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인 이제 팔라비 2세가 네.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1년에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왕이 됩니다. 네. 아직 아버지 한 팔팔하신데 갑자기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딱 되고 나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힘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또 그 전에 라자칸이 처음에 이제 임명했던 똘똘한 친구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뭐 아들이 뭐 좀 어리버리하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이제 어느 재벌 이제 그룹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세대 교체가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미세가 물려받았는데 평생을 아버지랑 같이 이 기업을 일궈왔던 이 개국 공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이 되게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이란의 총리 대신이었던 이제 모사테크라는 이 사람하고 팔라비 2세하고 충돌을 좀 빚습니다. 갈등을 좀 빚어요. 이 모사테크라는 이 사람은 현대 이란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되게 상징적인 존재예요. 네. 왜 이란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이 있어요? 이 모사테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모사테크는 이제 이 석유를 이거를 왜 외국 애들한테 주고 수수료 몇 푼 받고 우리는 끝나냐? 이건 우리 땅에서 신이 우리한테 내려준 선물이다.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거다. 즉 석유를 국유화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이 모사데크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추진합니다. 뭐 그럴만 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약속들을 갑자기 또 그렇죠. 약속을 깨는 거죠. 계약을 깨는 건데 이거는 상황이 바뀌었다. 이 불공정 경쟁 협의 계약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국을 필두로 한 이제 이 지역에 빨대 꽂고 있던 정말 빨대로 꽂고 있었죠. 이 서방 국가들이 이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이그 국제재판소로 이제 뭐 제소를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놔두면 정말 큰일 나겠는 걸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는 힘이 없잖아요 영국.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꼬드깁니다. 내버려 둘 거냐. 얘 놔두면은 정말 소련 붙을 수도 있는데 괜찮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당시에 이 한국 전쟁으로 골치가 아프던 이제 미국은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이제 이 총리 대신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영국이 미국한테 야 우리 저 이란 한번 저 정신 차리게 좀 해주자. 그렇죠. 했는데 미국이 얘 놔두면 너희 사우디, 우리는 이란, 여기 지금 석유가 우리 건데, 이렇게 퍼져나가면 너도 똑같이 당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사데크라는 사람은 이제 처음서부터 민족주의자 후원으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1951년에 실제로 당시에 페르시아 석유를 독점하던 앵글로 이란 석유 회사라는 이제 명목상 합작 회사지만 이제 영국 회사였던 이제 앵글로 이란 석유 회사를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국유화를 해도 영국군이 쳐들어올 리는 없다. 왜? 지금 2차 세계 대전에 끝나고 지금 아직까지 배급제하고 앉아 있는데 힘이 어딨겠냐. 그래서 이제 모사데크는 이제 이걸 국유화를 하고 전 왕이었던 이제 라자 칸이 이제 했던 조치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토지 개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권 보호를 위해서 강제 노동 금지.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 수당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상병 수당도 도입합니다. 상병 수당? 아프면 집에서 쉬세요. 국가에서 돈을 드립니다. 그래요? 50년대 뭐 이럴 때쯤에 그렇죠. 51년 뭐 이제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팔라비 2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렇게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모사데크를 막 지원하고 특히 이제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는 이제 도시 생활하는 수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팔라비 2세가 이제 상당히 이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은 1953년에 팔라비 2세가 이제 해외로 추방당해요. 추방당해요. 왕이? 왕이 추방당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총리가 예, 왕을 총리가 이제 일단은 쫓아내고 야 이제 우리 정말 공화국으로 이제 바꿔볼까? 그럼 뭐 총리가 또 할 수 있겠죠. 짱이 될 수 있으니까. 짱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뭐 돈줄도 이제 슬슬 하나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제 미국이 야 이거 이정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이러다가 얘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련이랑 요즘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작 했어야지.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들어야지. 안 듣다가 이게 지금 뭐냐. 이러니까 이제 CIA가 나섭니다. CIA가 나서 가지고 이제 에이작스라는 이제 플랜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 음모를 세우는 거예요. 정권 전복 음모를 세우는 거죠. 이미 정권은 총리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이거를 업자. 이 사람을 업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쫓겨난 왕 그렇죠. 내세워서. 예. 그래서 왕당파를 시켜서 이제 쿠데타를 뒤에서 이제 유발을 하는 거죠. 근데 쿠데타라는 건 군이 나서야 되는데 아무 명분 없이 군이 나서기는 그렇잖아요. 테헤란 시내에서 이제 시위를 갑자기 시위대들이 나타나가지고 폭동 시위를 막 하는 거죠. 왕을 돌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예, 뭐 어떻든 간에 뭐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 시위대는 다 CIA가 돈을 준. 그래서 막 진압 과정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막 했는데 주머니에 다 똑같은 액수의 돈 봉투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IA가 첫 번째 했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외 공작이 성공을 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해외로 나가 있던 팔라비 국왕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사데크 이 총리는 이제 재판을 거쳐가지고 3년 재판을 3년 동안 이제 감옥에 gat혀 있었고. 권력을 다시 이제 쿠데타 성공했네요, 그래도. 예. 그래서 돌아온 이제 이 팔라비가 이제 모사데크를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서 3년 만에 나오니까 11년 동안 가택연금을 시켜놓고 완전히 이제 꽁꽁 묶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이제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약간 처음에는 어리둥절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야 이게 뭐야? 이 우리 왕은 지금 외세가 지금 꼭두각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란 분들이 미국에 대한 좀 어떤 불신이라든지 좀 약간 좀 경계감 같은 게 꽤 오래된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모사데크 총리가 하는 것들을 모든 거 다 동의했던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미국이 나서 가지고 멀쩡히 우리끼리 하던 거를 니들이 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불만이 이때부터 이제 형성이 됐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팔라비 2세는 뭐 어떻든 간에 미국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이 됐으니 미국하고 이제 친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왕이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야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한 일이 1957년에 악명 높은 비밀 경찰 이 사바크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체제 운동을 이제 속속들이 찾아내서 이 싹을 이제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국민들 불만이 많잖아요. 예, 당근도 이제 줘야 되니까. 근데 당근을 주려면은 이제 원래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하려면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달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석유라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고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이끄는 대로 하면 이란이 바뀔 거야. 내가 보여주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문맹 퇴치를 전념을 합니다. 그건 뭐 좋은 일인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토지 개혁을 이제 완수를 합니다. 근데 토지 개혁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존재가 이제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었어요. 이슬람 사원에 있던 거를 뺏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옛날 우리 그 서원 철폐 뭐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니까 당연히 이제 성직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 유학도 많이 보냅니다. 똘똘한 친구들 시험 봐서 우리로 따지면 국비 유학이죠. 그래서 주로 미국으로 이제 많이 보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팔라비 이제 왕의 발목을 잡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왕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갔는데 뭐 영국, 뭐 미국 가서 보니까 민주주의가 이런 거구나. 저렇게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건 좋은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제 민주화 세력을 양성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여성 참정권을 도입을 합니다. 단순히 투표권만 주는 게 아니고 피선거권, 내가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지만 그 사이에 흐지부지 됐던 이제 히잡, 차도르를 다시 쓰는 거에 대해서 또 금지령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방적인 아가씨들이 이제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슬람은 이 팔라비 2세에 대해서 극렬하게 이제 저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경제적 기반까지 뺏어가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1963년에 결국 이 이슬람 세력이 들고 일어나요.
63년? 예. 아직 79년까지 한참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호메이니가 이때부터 나오는군요. 예, 호메이니가 이제 주도한 대규모 반정부 투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주로 이제 이 시골 지역, 농촌 지역, 네, 지방에서 네, 이제 맞춰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비밀 경찰이나 군들을 동원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아주 때려잡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다 해외로 추방 보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호메이니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라크로 갔다가 네. 나중에 다시 프랑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팔라비 2세는 이제 뭐 이런 진압을 다 하고 60년대 후반에 이제 뭐 안정된 그리고 이제 개혁 군주로서 이제 명성을 이제 드높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971년에 이제 큰 국제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국제적 유명인사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옛날 페르시아 유적이었던 이제 페르세폴리스, 네.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제 싸웠던 여기에 이제 거기서 이란 건국 2,500주년 행사를 개최합니다. 2,500주년이요? 예, 당시에 이제 1억 달러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쫙 불러 모아서 이제 옛날 이란의 어떤 페르시아의 그 후계자가 나다. 라는 그래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뭐 서양식 호텔이 아니고 이렇게 그 이란의 전통적인 그 이동식 가옥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 냉장고 뭐 다 있는 외빈들한테.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화려하고 그 규모로 막 으악 대단하다 싶을 정도의 느낌을 이제 줬던 거죠. 그때 당시 1억 달러면 뭐 어마어마했겠네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네.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 세계로 생중계를 합니다. 좋은 면으로 봤을 때는 야 이란의 샤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걸 본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지? 우리는 지금 아직도 흙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이제 불만이 이제 또 나오는 요소이기도 했고요. 네. 어떻든 간에 이제 74년에는 테헤란 아시안 게임도 이제 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근대적인 국가를 이끄는 계몽 군주로서 성장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근데 이 팔라비 왕의 이제 가장 그 큰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도 이제 군복 입는 걸 되게 즐겨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밀리터리 매니아였어요. 밀리터리 매니아? 네, 밀리터리 매니아였어요. 밀떡? 네, 밀떡이었죠. 네. 70년대 초반에 이제 오일 쇼크로 이제 기름값이 막 폭등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샤 주머니에 막 돈이 막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한 돈이 꽂히는 거죠. 네. 예, 사우디도 뭐 쿠웨이트도 다 돈벼락에 이제 허우적대는데 팔라비 2세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내가 생각해놓은 게 있지라고 그래서 지릅니다. 뭘 질러? 첨단 무기를 마구마구 지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당연히 어디 가서 지르겠어요. 제일 좋은 무기들은 다 미국이.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큰 호객님이 되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스피해를 두고 이제 소련하고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는 대한민국이 있고 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는 이제 이란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한민국은 돈이 없으니까 미국이 돈을 줘가면서 이 무기를 줘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갑자기 이제 돈까지 내면서 막 갖고 오면서 너희들 다 갖고 와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내가 살게. 네. 막 이런 이제 호기를 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 해군이 이제 미국이 여러 무기를 막 쫙 팝니다. 그래서 뭐 팬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막 10대씩 사는 거 여기서는 120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너무 예쁜 나라겠네요. 너무 예쁜 나라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떤 나라에도 팔지 않던 네. 미 해군 최첨단 전투기였던 F-14 톰캣을 이제 이란에 그대로 팝니다. 다운그레이드 버전도 아니고 그대로 팝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탑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게 남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미국이 이란을 우방으로 생각하고 깍듯이 존중했는지를 상징하는 존재인 거죠. 이렇게 사이 좋다가 그렇게 원수가 됐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 미제가 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탱크는 미제가 영 별로인 것 같아. 70년대.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다가 영국 애들이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 새로 지금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처음부터 좀 계약금 좀 집어넣으시면 원하는 사양으로 저희가 싹 만들어서 1980년까지 저희가 딱 납품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계약금을 딱 질렀는데 이제 혁명이 나서 받지는 못했던. 돈은 내고. 예. 잔금은 안 냈죠. 잔금은 안 냈지만 계약금 떼인. 예. 역시 탱크는 또 독일하고 영국이 또 탑2로 잘 만들었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영국 탱크는 이제 뭐 이제 몸빵을 잘합니다. 영국이. 예, 영국은 몸빵을 잘하는 이제 주로 방어력이 좋아요. 그래요. 예.
팔라비 국왕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던데 네. 오일 쇼크로 돈이 막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근대화를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헤란 같은 대도시를 이제 미국풍의 완전 현대도시. 현대도시로 이제 변모시키는 거죠. 지금의 그래서 테헤란 모습이 이때 이제 사실 많이 만들어집니다. 보면은. 고층 빌딩 막 들어. 예, 그리고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그 개방적 사진들이 다 이때 찍힌 거죠. 예. 그래서 뭐 국민들이 되게 좋아했죠. 네. 좋아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돈이 이렇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양극화되는 거죠. 이제 팔라비 국왕하고 친하고 뭔가 권력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떼부자가 되는 거고. 네. 근데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혜택을 잘 못 받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갑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수요가 막 폭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걸 감당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못 대요? 물건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낭비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요만큼 먹고 아껴 먹고 했던 것들을 이제 좀 먹는 사람들은 막 갑자기 이만큼씩 차려놓고 대충 맛만 보고 다 버리고. 그러면 정작 24시간 돌리고. 정작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지는. 끼니도 해결 못. 해결 못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쿠웨이트, 바레인, 다 사우디 뭐 다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돈을 뿌렸어요, 그냥 국민들한테 직접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면 됐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 중동 국가 많은 국가들은 70년대만 해도 머릿수가 작았어요. 얼마 안 됐거든. 그러니까 석유로 나는 돈을 가지고 일부 이렇게 찔러주면 그냥 조용히 불만이 없을 수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석유도 많이 났지만 국왕도 많이 썼고 막 무기 사느라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이미 많았어요. 수천만 단위였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찔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른 나라 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많아졌던 차에 1974년에 이제 암 선고를 받습니다. 팔라비 국왕이 암이라는 프랑스 의료진의 이제 진단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 투병에 이제 나서는데 이제 이게 잘 낫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강력한 항암제 이런 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멍해지는 거죠. 예. 결국 그 상황에서 이제 국내 불만이 폭발하면서 78년부터 국내 정치 상황이 이제 급변하게 됩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만약에 또 문제가 커지면 또 오일 쇼크 나면 우리 또 고생해, 또 개고생해야 되는 거야. 한 번은 됐지 두 번은 못 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방 국가들, 뭐 미국, 서독,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 이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나가라고 그러자. 누구를? 팔라비 2세. 뭐 나가라고 할 것까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무너지고 잘못되면 이란에서 또 뭔 일이 생기면 석유 공급이 또 불안해지면 또 $100 간다. 그럼 뭐 어떻게 팔라비 아들이 있나? 그러니까 자관 어떻든 간에 이제 조용히 이제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서방 국가들이 선언을 해요. 이란에서 무슨 일이 하는지 우린 예의주시하지만 무슨 일이 됐던 그거는 이란 국민들의 판단이고 서방 국가들은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팔라비 국왕 너희 서방 믿고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조용히 가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79년 1월달에 이제 팔라비 국왕이 이제 나는 지쳤다라는 이제 그 말을 남기고 암투병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 해외 망명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요? 그냥 본인이 해외 망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 떠밀려서 간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이때 또 참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이 팔라비 국왕이 이제 돈이 많고 아까 밀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전투기를 직접 볼 수 있는 자격을 다 갖고 있었어요. 노하우 다 잘 몰았어요. 전투기부터 여기기까지. 그래서 직접 보잉 727 전용기를 본인이 몰고 이제 테헤란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금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달러, 뭐 금은 보화들, 뭐 미술품 이런 게 많이 실려 있었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떠도는데 이제 일부는 사실이고 뭐 일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 나중에 보니 뭐 변기도 금이더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팔라비 국왕은 이제 보통 아버지처럼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갔지만 이집트 사람들도 이제 팔라비 국왕을 이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을 우리가 왜 받아주냐. 그래서 이제 근처인 모로코로 갔다가 다시 이번에는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바하마 제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로 가요. 근데 이제 팔라비 왕도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물러나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좀 이렇게 해야지 날 떠돌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측에 강력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미국이 이제 암 치료 그래 뭐 인도적으로 뭐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이란 국민들이 이제 대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미국이 뒤에 있었어. 팔라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더 격화된 거군요. 네, 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도 나와서 이제 다시 파나마로 그리고 상황이 좀 정리된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나라 가까운 이집트로 또 가요. 예, 가서 이집트에서 결국 이제 여생을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라비 왕조는 왕이 2명인데 왕 2사람이 둘 다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생을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되는. 예. 그래요. 저는 이제 그 호메이니가 오면서 뭔가 막 이렇게 그 왕이 막 쫓겨나고 이런 느낌이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쫓겨난 거죠. 쫓겨났는데 이제 그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확 넘어지기 전에 이제 막 그 시위대가 그러니까 왕국 막 습격하고 막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었어요. 그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주변 이제 강대국들 평소에 팔라비 국왕이 이제 팔라비 국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이 상하죠. 네네. 내가 퍼준 게 얼마인데 저 자식들이. 네. 예. 그렇게 이제 이슬람 혁명으로 팔라비는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 이제 혁명이 그러면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슬쩍 넘어갔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 이제 지금의 이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슬람 혁명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야기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우리 박사님께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